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폭풍 전야입니다. 현재 수도권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 기사를 보겠습니다. 폭풍 전야 같다. 4월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반토막, 강남, 송파, 광진 1억 넘게 올라. 자,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1년 전 대비해서 전세거래량이 무려 44.4% 감소했다고 합니다. 13,892건에서 7,729건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자, 1년 전 대비해서 전세 가격은요, 5억 589만 원에서 5억 2,655만 원으로 4.1%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기사는 어떻게 해석을 했다? 전세 매물이 적어서 기존 세입자가 연장을 선택하더라? 그럼 어떻게 돼요? 전세 매물이 더욱더 줄어들기 때문에 신규로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을 폭풍 전야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전셋값이 많이 상승한 지역은 어딘가요? 봤더니 강남구가 7억 2천만 원에서 8억 9천만 원 1년 만에요. 서초구가 7억 5천만 원에서 9억 3천만 원, 광진구가 5억 4천만 원에서 6억 8천만 원, 송파구가 5억 8천만 원에서 6억 8천만 원 올라갔습니다. 상급지 중심으로 해서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금관구 같이 약간 중하급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전세 가격이 오히려 좀 떨어지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전세 가격은 지금 지역마다 체감되는 좀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전세 가격 급등한다 그러면은 야 모르겠는데 이런 댓글 많이 달리는 이유가 지역별로 차별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지역은 대부분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한국 부동산은 통계로도요, 이런 전세 가격 강세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발표된 한국 부동산원의 수도권 전세 가격 변동률은 0.12%를 기록했거든요. 5월 13일 0.08%보다 상승폭을 대폭 늘렸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할 거 없이 전세 가격 상승률이 눈에 띄었는데, 특히 인천 지역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0.12에서 0.22%. 자, 인천 지역은요, 원래 전통적으로 입주 물량이 많아서 전세 가격이 오르기 쉽지 않은 지역인데, 올 3월부터 야, 인천 전세값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요. 신축과 준신축 중심으로 매물 감소세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 가격이 요즘 많이 올라간다고 하네요. 자, 전세 매물수에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지 이걸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1년 전에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4만 527호였습니다. 현재는 28,482호예요. 자, 경기도 보겠습니다. 경기도는 1년 전에 4만 9,213호인데 현재는 3만 5,680호. 확실히 전세 매물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전세 시장 상황의 원인, 이 원인을 알아야 미래도 대비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3.7에서 3.8입니다. 예금 금리가 3.5%니까 지금 이 정도 폭에서 맞춰져요. 예전에 비해서 예금 금리와 전세자금 대출 금리 폭이 줄어들었다 말씀드렸죠. 문제는 이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2년 전에 비해서 싸요, 비싸요? 비싸죠. 코로나19 때는 어땠습니까? 전세대출 금리가 뭐 2% 전후에서 맞춰졌고, 지금 그 2배 수준까지 됨에도 불구하고 전세 수요가 줄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요. 코로나19 과정에서 최근 3년간 소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전세자금 대출 금 이자 월 130만 하면 어이구 깜짝 놀랄 수준인데, 지금은 낼만 하네, 이 정도까지 지금 시장 상황이 변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깡통 전세, 전세 사기 문제가 아파트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모든 전문가들이 사태가 터졌을 때부터 예상을 했던 거예요. 자, 특히 서울의 서쪽 지역에 빌라가 많이 위치했고 여기서 전세 사기 사건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로 옮겨갔다? 인천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인천 지역 전세 시장 강세가 나타난 게 아니냐. 또 하나, 지금 신생아 특례 자금 대출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게 구입뿐만 아니라 전세 자금 대출도 진행되거든요. 1%대, 2%대 초저금리에 5억 이하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그 수요가 늘어난 것도 영향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매 시장도 전세 시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힐세트 100년산 4채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매매 호가가 9억 5천만 원이에요. 자, 매수대 기장 입장에선 궁금하죠? 이거 싸게 살 수 없을까? 앞으로 매매값이 낮아질 가능성 궁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가격이 낮아지긴 저는 지금 당분간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이 아파트의 전세 호가가 현재 6억부터입니다. 올해 1월 달까지만 해도 5억 5천 전후에 실거래가 됐는데 현재는 6억까지 올라갔고 그마저도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올 1월 달에 이 아파트를 살려면 갭이 4억 정도 들었지만 지금은 3억 5천밖에 안 들고 앞으로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이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10년 전에 공급 과잉에 따른 하락 모델에서는 매매 가격 고정되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있었지만 지금은 매매하고 전세하고 같이 움직인다 말씀을 드렸죠. 단기적으로 집값 하락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뭐 총선 이후에 집값이 대폭락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 지금 180도 틀린 전망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제가 굉장히 올해 1분기 때 아쉬웠다는 게 이 전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포기했습니다. 그 좋은 겨울에 내 집 마련 시기를. 그래서 요즘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 부동산 유튜버를 믿냐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강조드렸죠. 유튜브는 특성상 대중이 원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더라. 유튜브를 보지 말고 현장에 가셔서 직접 분위기를 체감하셔라. 현장에 자주 가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나오는 전문가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 쳐다만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정부가 전세 대책을 발표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지난 주말에 나올 줄 알았거든요. 이 안에는 보증보험 가입 기준 완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왜? 원인이 보이잖아요. 빌라 시장 임차인들이 아파트로 넘어가더라 해서 아파트 쏠림 현상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빌라에 안심하고 전세 살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해 줄게 했는데 지금 부동산 대책이 좀 잠정 연기가 됐고 언제 발표된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 부동산 시장 폭락보다 더 어려운 것이 바로 전세 대책입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요, 솔직히 이게 답이 별로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이 전세 대책이 많이 포함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쇼킹 부동산 전세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3분기까지는 상승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원래 여름하고 가을은 좀 강세예요. 다만 4분기부터는 이제 둔촌중을 비롯한 대규모 정비 사업에 입주 물량이 공급되면서 좀 주춤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유난히 정비 사업이 올해 말부터 이제 내년 초까지 많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이건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어떤 단지들이 들어올지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 상승은 3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부 언론들이 폭풍 전야 이런 표현까지 쓰긴 하지만 전세난이 지금 바로 올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극화 문제도 있고 또 신축과 군시축의 차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세 매물 찾기가 힘들어서 막 동네를 전체를 뒤지고 다니는 상황은 올해 일어나진 않을 거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보다 내년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현재 기준금리가 3.5%고 전세대출금리가 3.7에서 3.8입니다. 두 차례 낮아지게 되면 전세대출금리는 3.2에서 3.3. 여기서 다시 두 차례 낮아지면 기준금리 2.5%의 전세대출금리가 2.7에서 2.8이 된다는 겁니다. 자, 4억이든 5억이든 전세재검 대출을 받았을 때 부담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아까 네가 입주 물량 많다고 하지 않았니? 입주 물량은요, 일반적으로 겨울에 집중됩니다. 그럼 겨울이 지나게 나면 다시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도 낮아지고 입주 물량 쇼크가 한 차례 지나가는 내년 2분기부터가 오히려 더 걱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매매 가격은 모르겠지만 전세 가격은 무조건 올라간다 말씀드렸어요. 전세 만기가 되는 구독자분들은요, 금리 변화에 따른 만기 시점의 전세값도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많은 무주택자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자, 내가 전세 계약을 체결했어요. 묵시적 갱신이 됐습니다. 보증금 증액 없이 2년이 더 지나서 만기가 됐어요. 자, 싸게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4년 동안 본인 전세금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본주의는 화폐가치 하락을 통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지게 설계되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4년 전에 내가 가진 목돈과 현재의 목돈의 가치가 같은지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가 상승 배수를 계산한 화폐가치 변화를 체크해 봤더니 2019년에 5억 원은 현재 5.6억과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뭐예요?
내 돈 6천만 원 가까이가 사라진 거죠. 전세 거주자분들이 이런 화폐 가치 하락을 계산을 못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 물가만 오르겠습니까? 물가보다 일반적으로 소득은 더 크게 증가하게 되고 소득보다 임대료 그리고 매매 가격은 더 올라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를 거주하실 분들, 전세를 선택하시는 분들 이런 것도 한번 계산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폭풍 전화라고 합니다. 전세 거래가 감소하고 있고 전세값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지역에서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자, 전세 단기 전망을 볼 때 올해 3분기까지 이런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짜 위험은 저는 내년 2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정부의 전세 대책 발표는 연기가 됐습니다. 현재 전세 대책 발표로 실효성을 갖긴 어려울 것이다. 원래 전세난이 정부 입장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렵다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전세로 살 때 고려할 것, 장기간 전세 거주 시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도 반드시 고려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보셨나요? 무조건 여기 후회 없는 수도권 7억대 추천, 아직도 이런 기회가 수도권 8억대 추천, 여전히 집값이 많이 반등을 했지만 좋은 매물이 많이 있다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자녀 키우고 살 만한 수도권 아파트 입지는 많지 않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